자, 함수의 꽃, 함수의 진정한 꽃, 바로 논리함수죠. 논리함수. 무슨 함수가 나온다? if 함수하고 if 에라.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어요. not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and하고 or하고 4개입니다. 4개. 자, 는 if 에라 라는 함수는요, a, b라고 되어 있으면 a를 실행했을 때, a를 실행해서 오류가 없으면 a를 실행한 결과값이 보이고, 오류가 발생하면 b를 실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b를 실행했더니 에러가 안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죠. 는 if 에라 5 나누기 0 나눌 수 없음. 이건 뭘까요? 5 나누기 0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5를 0으로 나누면 에러가 나죠. 0분의 5라는 건 수학에서 안 되잖아요. 불능이잖아요. 그렇죠? 엑셀도 불능이에요. 발생한다. 그래서 나눌 수 없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만약에 는 if 에라 0 나누기 5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계산하면 이건 뭐 될까요? 0을 5로 나눈 이 결과 0이 출력된다. 0 나누기 5는 0이잖아요. 5분의 0이니까 0이죠. 그냥 0은 에러가 아니잖아. 그냥 0이 출력되고 마는 거지. 그때 우리 if 에라 제가 뭐로 설명드렸어요? 추수를 골라서 추수로 1등이면 뭐 최우수상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나머지는 뭐 노력 이런 거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가 너무 많으니까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if 에라를 쓴다 그랬잖아. 예. 기억이 나세요? 자, if가 이제 제일. 자, 는 if 하면 아까 말했죠? 논리식이 참일 경우, 논리식이 거짓일 경우.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 는 if A라면 B, C, 이게 뭘까요? A가 참이면 B를 처리할 거고, 아니면 C를 처리할 거죠. B와 C는 어떤 명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는 if 성별이 남자입니까? 물어봐서 맞으면 남탕으로 가세요, 아니면 여탕으로 가세요,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지구상의 성별은 2개밖에 없죠. 저기 사회적인 성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생물학적 성별은 남 아니면 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성별이 남자면 남탕을 가고, 아니면 여자니까 여탕을 가겠죠. 그렇죠? 예.
는 if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인이라고 하고, 아니면 미성년이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는 if 자녀의 수가 3인 이상이면 자녀 수에다가 자녀 수가 3인 이상이면 자녀 수 곱하기 10만원, 아니면 자녀 수 곱하기 5만원.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 회사는 자녀를 많이 낳으세요라는 차원에서 자녀 수당을 주는데, 3명 이상이면 10만원씩 자녀 수대로 주고, 만약에 자녀가 4명이다 그러면 40만원 받아가는 거고, 자녀 수가 3명이 아니면 2명이면 5만원씩 해서 10만원 받아가는 거고, 이렇게 직접 메시지로 출력할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할 때 조건식이 논리식이라고 하는데, 논리식 대신에 조건식이라고 해도 돼요. 논리식이라는 거는 맞느냐 틀리냐는 얘기인데, 그게 조건이죠. 이 조건이 맞느냐 틀리느냐. 자,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겠죠.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 그때도 마찬가지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너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니? 그러면 yes 아니면 no 이거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컴활 자격증 필기 시험 어떻게 합격하는지 아세요? 는 if 조건이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런데 그 여러 개 조건이 맞으면 합격이라고 하고,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몇 개가 있냐면, 1과목이 40점 이상, 2과목이 40점 이상, 평균이 60점 이상.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1과목은 컴퓨터 일반이고 2과목은 엑셀 일반인데, 근데 보세요. 컴마를 찍으면 뭐가 돼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라는 얘기고, 아니면 이거 저걸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조건이잖아. 이게 하나의 조건이니까 여기다가 엔드로 묶어야 돼. 이렇게 묶어줘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 당신은 합격입니다.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우가 두 가지인 경우는 합격, 불합격 둘 중에 하나니까 한 번만 물어보면 돼요. 근데 합격, 보류, 불합격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if를 두 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등급을 표시하는 건데,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고 되어 있으면 최상급으로 표현한대요. 아니면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 상태가 보증으로 되어 있으면 상급으로 표현한대요. 그 외에는 다 뭐로? 빈칸으로 처리하래요. 빈칸으로 표시하래요. 그럼 경우의 수가 3개죠? 최상급이냐, 상급이냐, 빈칸이냐. if를 두 번 물어봐요. 근데 지금 조건이 각각 2개씩이죠? 조건이 2개씩이잖아요. 최상급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6만 미만이고 보증해야 되고요. 상급으로 표현되기 위한 조건은 뭐죠? 10만 미만이고 보증이죠. 그 나머지는 다 빈칸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는 if 조건 참 거짓, 딱 이거예요. 그런데 조건 1을 물어봤더니 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여기다 또 물어보죠. if. 두 번째 조건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맞으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자, 수미양가 같은 경우는 조건의 경우수가 5가지죠. 수미양가는 그렇죠. 그럼 if를 4번 써요. if를 4번 쓴다고. 자, 수, 우, 미, 양, 가 조건은 의 경우는 if문을 4번 사용한다. 자, if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수 맞죠? 수미양가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우인지 민지 양인지 간지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if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물어봐서 그러면 이제 우가 되고,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그때는 미가 되고, 아니면 또 if 물어봐서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그때는 양이 되고, 양도 아니면 이제 가지 뭐. 60점 밑으로 떨어졌는데 안 물어봐도 어차피 남는 건 값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로를 4번 닫아야죠. if에서 한 번 열었고, 2번 열었고, 3번 열었고, 4번 열었으니까 닫는 건 4번 닫아야 돼요. 우리 시험은 if문을 2번까지만 냈어요. 예전에 한번 3번 나온 적이 있어요. 3번. 딱 한 번. 그리고 다 2번까지만 냅니다. 2번. 예.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될 건가 한번 계산해 봐야죠. 이거.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써야 되겠죠. 이 조건이 뭐죠?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 이라는 게 이 조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최상급으로 표현하려죠.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면 하나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또 상급인지 빈칸을 처리해야 되니까 또 얘를 물어봐야죠. 얘를 여기다 또 물어봐야 돼. 여기다 물어보고. 잠깐만. 조건 2가 들어가야죠. 여기 조건이. 예. 자, 그 다음에 이 참이면 뭐다? 상급을 쓰는 거죠. 상급. 그 다음에 빈칸을 여기다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이 엑셀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 이거는 조건이 2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로 써야 되냐면 AND로 풀어야 돼요. 6만 미만 정비가 보증하고 2개를 묶어야 돼. 이렇게. 여기도 지금 2개를 물어봤잖아요. 2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쵸? 근데 중간중간에 컴마를 찍어야 되거든. 구분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다 미만이냐고 컴마를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거라면 이거를 하고 이상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AND로 한번 묶어주고 10만 미만이라는 걸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정비가 보증이라는 거를 여기다 한번 또 걸어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AND로 묶어서 둘 다 만족하면 최상급이고, 아니면 보증인지 빈칸인지를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죠. 상급인지 빈칸인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면서 정비가 보증인지를 AND로 묶어서 한꺼번에 물어봐서 만족하면 상급이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무조건 다 빈칸 처리하죠. 이거죠. 자, 얘를 한번 더 물어볼게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라는 걸 어떻게 쓰느냐? 작다라고 쓰면 돼요. 6만 미만이 작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정비가 보증은 는 하고 물어보면 돼요. 여기도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니까 작다라고 쓰면 되죠. 근데 정비가 보증이라는 거는 는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는 쓰면 되는 거고. 글자가 좀 커서
자, 이렇게 쓰면 되죠. 빈칸은 뭐냐면은요,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은 빈칸이에요.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은 빈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주행거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C의 세 번째네요. 오케이, C의 세 번째. 정비는 뭐죠? D의 세 번째죠? D의 세 번째. 얘는 C의 세 번째. 얘는 D의 세 번째. 이거 답이에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책 볼까요? 교재 110페이지 하단. if 함수를 사용하는 논리 수식은 먼저 논리 함수의 규칙에 맞게 우리말로 개략적인 수식을 먼저 적어봅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다면 최상급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상급으로 가는 거고, 이도 저도 아니면 빈칸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if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이렇게 수식을 나열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걸 엑셀화 시키는 과정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안 되고 종이에다 꼭 써보셔야 돼. 정리정돈을 하셔야 된다고. 이거를 눈으로 보고 끄떡끄떡 이래서 착 하면 땡큐지. 근데 우리 뇌가 연식이 오래돼서 눈으로 끄떡끄떡 보면 안 돌아온다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니까. 적어봐야 돼. 막 적어봐야 돼. 20대 초반은 그냥 합격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막 되게 서러워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서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시험 보려고 그러면 떨려요. 며칠 전에 뭐 컴퓨터에 관련된 거 시험 보러 갔거든요. 물론 아는 건데도 자격증이 필요하다길래 시험을 보러 갔는데, 참 얼마나 황당했는지. 옆에 5학년, 옆에 6학년 뭐 이런 애들하고 같이 시험 봤어요. 뒤에는 이제 학부모인지 알고 봤더니 여성분이신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줌마죠? 그분도 와서 시험을 보시는데, 그 5학년, 6학년 애들이 사이에 제가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아저씨 왜 시험을 봐요? 라고 하는 뜻으로. 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시험 봤어요. 근데 1급이야.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딩 1급 이런 거야. 근데 한 반도 안 왔어. 그런 시험을 보는데도 얼마나 콩닥콩닥 떨리는지 몰라요. 팔다리가 후달거리고. 그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거를, 자, 보세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써주면 답이 되는데, 어떤 분이, 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는데, 빈칸이라고, 얘가. 왜? 10만 미만이고, 10만 미만도 아니잖아. 6만 미만도 아니잖아. 보증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빈칸이라며. 그럼 답이 나왔잖아. 얘는 6만 미만이 아니죠? 10만 미만이니까, 얘는 6만 미만이고 보증이니까 최상급이고, 나머지는 10만 미만에서 보증이니까 얘는 6만 미만인데 보증이 아니잖아. 빈칸이잖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거 AND. 아까 제가 여기 AND OR 뭐 적어놓은 건 있을 거예요. 그렇죠? AND OR 같은 거 적어놓은 게 있는데, AND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어진 조건 모두가 만족하면 전체가 참. OR는 주어진 조건에서 적어도 하나가 만족하면 전체가 참.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6만 미만이고 보증이라 그랬잖아요. AND로
6만 미만이고 보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만족해야 돼. 6만 미만만 만족하는데 보증이 아니야. 그럼 땡 이거지. 6만 미만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래. 보세요. 너 6만 미만이 물어봤더니 아니래. 그럼 뭐다? 그냥 땡이야. 보증 안 물어봐도 되지. 너 6만 미만이냐 물어봤더니 아니래. 땡 이거야. 너 6만 미만이니? 그랬더니 끄떡끄떡 했잖아. 보증이니? 그랬더니 아니잖아. 그러면 땡. 그때 땡이지. 자, 는 and A, B, C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속 나열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모두 만족한다는 말은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죠. 야, A, 너 참여? 그랬더니 아닌데요? 거짓인데요? 그러면 이건 안 해도 돼.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거짓 한번 걸리면 다 땡이니까. 미성년자입니까? 성인입니까? 그랬더니 아닌데요? 미성년자인데요?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느 출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일단은 성인이어야 들어올 수 있어. 그 다음 돈도 있어야 돼. 춤도 출 줄 알아야 돼. 그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성인입니까? 그랬더니 끄떡끄떡 성인이래. 돈 있어요? 있대. 춤출 줄 알아요? 못 춘대. 그러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잖아. 앞에 거는 오케이가 되는데 뒤에 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성인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닌데요. 미성년자인데요. 그럼 두 번째 거, 세 번째 건 안 물어봐도 되지. 왜? 일단 걸러라 했으니까 거기서. 5화는 일단 하나만 걸리면 돼. 하나만. 5화 A, B, C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개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만 만족. 여기서 만족이라는 건 참여예요. 그렇죠? 전체가 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남자애만 돼. 여자는 안 된대. 근데 이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남자 또는 20세 이상 또는 6,000원 이상 보유 세 가지라고 하면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당신 남자입니까? 했더니 남자래. 그러면 나머지 안 물어봐도 되죠? 남자면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남자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래. 여잔가 봐. 그럼 혹시 20세 이상입니까? 저 25인데 오케이 들어와도 됩니다. 이거죠? 남자입니까? 아니래. 20세 미만 이상입니까? 아니래. 15살이래. 6,000원 이상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 8,000원 있대. 오케이. 여기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케이 되는 거지. 조건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졌지만 어거지로 제가 조건을 만들어 봤어요. 5화는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전체가 땡큐가 되는 거고 and는 이 여러 가지를 다 만족해야 땡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학교에서 안 배웠나 몰라. 수학 시간에 안 배웠나?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전공이 이거니까 언제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배웠으니까 제가 아는 거고. 예. 이거를 논리 수학이라 그래요. 논리 수학. 막 계산하는 대수학 말고 이건 논리 수학이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전공하시려면 논리 수학을 배우시거든요. 전산 수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논리적인 걸 물어봐요. 그래서 조금은 이게 헷갈리신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하면 뭐 계산하는 거잖아요. 수학이. 근데 이건 계산하는 것보다는 참인지 거짓인지 뭐 이런 걸 찾다 보니까는 조금 혼동스럽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자, 문제는 여기다 직접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이거를 엑셀화 시키는 과정에 이렇게 하나 나가고 그 다음 하나 나가고 그 다음 나가고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적어보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어려워요. 그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식의 이해라고 해서 설명해 놓은 걸 제가 좀 메모한 거랑 같은 개념이니까 꼭 이해를 하시고, 이해뿐만 아니라 이걸 직접 풀어볼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시험 문제 2% 무진장 많이 내요. 2%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if는 논리식, 다른 말로는 뭐냐면 이제 조건식이라고 하죠. 조건식. 예. 조건식이라고 쓸까요? 조건식이라고 써보죠. 그래서 그 조건식이 참일 경우와 그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 두 가지로 나누죠. 너 이거 맞아? 그러면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잖아. 배고프니? 라고 엄마가 물어보면 예, 아니오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픈 건지 안 고픈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는 논리적인 게 아닌 거야. 컴퓨터에서는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죠.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명시되는 게 논리야. 컴퓨터에서는 그게 논리예요. 예. 신호등에 빨간불입니까? 그러면 예, 아니오죠? 그게 논리야. 그럼 빨간불이면 건너가지 마시오. 아니면 건너가도 좋아요.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네 번째 숫자가 여기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센터, 2면 포드, 3이면 가드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자,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2번은 뭐냐면 관리 코드에 네 번째 문자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센터, 2면 뭐라고요? 포드. 이게 농구인가? 그 다음에 3이면 가드로 포지션을 표시하시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if 함수와 mid, 미들 함수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관리 코드가 어디냐면 i의 세 번째 셀이에요. i의 세 번째 셀에 관리 코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중에 네 번째니까 요거죠? 어떻습니까? 시험은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죠. if 조건식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건식이 뭐예요? 관리 코드의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래요? 센터라고 하래매. 아니면 또 물어봐야 되잖아. 그 if를 또 써야지. 그렇죠? 여기다 또 써야지. 이번엔 2냐 물어봐야죠. 그렇죠? 2면 뭐 하래요? 그때는 포드라고 쓰래. 포드로. 그럼 포드도 아니면 뭐 하래? 그때는 3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드로 떨구면 돼요. 어차피 가드밖에 없잖아. 이제는 1, 2, 3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너 1이니 그러면 센터, 2면 포드, 자 나머지는 가드로 가세요. 근데 전 3인데요. 그러니까 1, 2가 아니니까 3이다 이거지. 3이잖아.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3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죠. 어차피 3밖에 안 남는 거 없으니까. 근데 1, 2, 3, 4 같으면 어떻게 돼? 1이냐 물어보고 2냐 물어보고 3이냐 물어보고 나머지는 4지니까 다 그냥 떨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처리해 보죠. 관리 코드의 네 번째 숫자가 1이냐 물어봤는데 근데 왜 따옴표를 물어봤을까요? 자, 얘가 숫자일까요? 문자일까요? 눈에 보이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글자 중에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MID 함수를 이용해서 자를 거 아닙니까? 자르면 문자가 되죠. 문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는 거죠. MID 관리 코드에 네 번째에서 한 글자가 1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관리 코드의 네 번째라는 말은 관리 코드에서 네 번째에서 한 글자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숫자 1로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무조건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거든. 그럼 얘를 똑같이 여기다가 써주면 되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써주면 되지. 잠깐만.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써볼게요.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리 코드가 뭐예요? 여기 i3이네. i3. 여기 i3. 그럼 답이 되는 거지. 관리 코드의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하고 했으니까 네 번째라고 하는 거는 MID 함수를 쓰면 네 번째 한 글자를 말하는 거고, 이제 관리 코드가 i의 세 번째 셀이니까 i3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을 이렇게 써 나가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 보면 필기 시험에 얘를 이렇게 쓰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 이건 땡 틀린 거야. 숫자로 쓰면 안 돼요. 조건을 물어볼 때. 왜냐면 MID 함수를 쓰면 무조건 결과가 문자로 남기 때문에 따옴표에다 얘를 물어봐 줘야지 그냥 숫자로 물어보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간혹 이렇게 쓸 때는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 함수를 쓰게 되면 답은 되는데 이걸 과연 쓰나? 시험 문제 이건 내지를 않더라고. 이렇게 이땐 답이 되는데 이렇게 value라는 게 있어요. value. 이유 대한 문자를 숫자 값으로 바꿔주니까 숫자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때는 요 함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value라는 함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value라는 거는 본 적은 없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실무에서는 따옴표에다 1 쓰는 게 헷갈리시면 value 값으로 바꿔버리면 얘가 숫자로 변해버리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는 있는 거죠. 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답은 다 나오겠지. 이렇게 답은 다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 이제 척척척 풀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if 함수를 이용하면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도 귀가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번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기 가셔서 꾸준히 복습하지 않으시면 몰아서 복습하시려면 산사태, 눈사태 일어난 것처럼 몰아서 떨어져요. 안 돼요. 절대로 공부 안 됩니다. 그때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함수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교재 08 섹션 논리 함수 중에서
109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if 함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자, if 함수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if 여기에 조건식 또는 논리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식이 참일 경우와 그 식이 거짓일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는 단순한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자, 여러 개 중에 골라보세요 라는 것이 논리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아니면 저거. 컴퓨터에서는 1이냐 0이냐. 참이 된다는 말은 1이 된다는 거고요. 예. 참이라는 거는 1. true죠, true. 그 다음에 거짓은 사실은 거짓이 먼저 와야 되는데, 예. 거짓은 0이고요. 거짓은 0이고 영어로는 이제 false라고 쓰는데, 참은 0이 아니면 다 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도 참이고 마이너스 0.8도 참이고 플러스 500도 참이고 다 참이에요. 0만 아니면 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어려우니까 참 거짓 그러면 참은 1 거짓은 0. 그러니까 질문을 하죠. 는 if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 살이니? 라는 질문은 이거는 뭐다? 틀렸다라는 얘기야. 이건 틀렸다. 이거 틀렸고, if 나이가 20세 이상이니?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이게 맞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 이런 거죠. 그렇죠? 너 몇 학년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5학년이니? 5학년 이상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럼 예, 아니오가 나오는 거죠. 그게 if에 나와 있는 조건식, 논리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파악을 못 하시면은, 왜냐면 제 기억으로는 수학 시간에 분명히 배웠어요. 참 거치 명제라는 걸 배웠거든요, 우리가. 근데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기억하기가 싫은 거야. 왜? 수학이 즐거웠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수학이 별로 유쾌하지는 않았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못 풀어도, 공부는 못해도 수학적인 내용이 막 계산하는 거 말고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전공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논리 수학, 전산 수학을 배우다 보니까는 또 예전에 배운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죠, 질문. 이제 문제 3번이 뭐냐면, 개인별 계획서가 있고요. 작품성이 있고, 그 다음에 평점이 있어요, 평점.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면 탈락이래요. 그 외에는 통과라고 표기하래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제가. 자, 한번 볼게요. 계획서가 있고 작품성이 있고 평점이 있는데, 개인별 계획서가 있고 작품성이 있고 평점이 있는데, 이 중에 70점 미만이라고 한 개라도 떨어져 있으면, 평점 중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점 미만이 생기면 그냥 땡이야. 그러면 보자. 70점 밑으로 떨어진 거 없으니까 이 사람은 통과하고, 70점 밑으로 떨어진 거 없으니까 여기는 70점 다 밑으로 떨어졌네? 다 떨어졌네? 70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70점 밑으로 떨어졌는데 70점 밑으로 하나 걸렸네? 그러면 땡 이거네. 그러면 아까 보신 대로 이 질문대로 한다면 는 if 조건식이 참일 경우와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냐? 요거죠. 요거. 이 조건이 개인별 계획서 그리고 작품성, 평점, 제가 컴마를 지운 이유는 컴마를 써버리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상에서 컴마를 쓰면 구분이 되는 거로 이렇게 그냥 쓰지만 엑셀에서는 컴마를 써버리면 이거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래시를 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계획서, 작품성, 평점 중 한 항목에서 첩첩 미만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뭐다? 땡 탈락이라는 얘기고 아니면 통과라는 얘기란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는데 여기 문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if 함수하고 or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or 함수는 or도 사실은 개별적으로 쓰는 함수예요. 는 or 여기다가 식 조건이라고 써도 되고 뭐 조건 1, 조건 2 해가지고 쭉 나열했는데 조건 중 적어도 하나가 거짓이면 적어도 하나가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된다. 즉 모두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이 된다. 오프라고 썼네. if하고 오와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조건이 100개가 나열되면 그 100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전체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는 오가 6보다 크다. 그 다음에 45가 89랑 같다. 그 다음에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 1이 0보다 크다라는 경우만 참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5가 6보다 크다? 아니죠. 거짓이고 45하고 89가 같다? 아니죠. 1이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1이 0보다 크다는 경우만 참이 된다. 결론적으로 결과는 참이 된다. 다 거짓이면 거짓인데 한 개 참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와 1이 0보다 크다. 5가 6보다 크다. 45가 89랑 같다. 라는 걸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참이죠. 문제는 똑같잖아요. 근데 얘는 거짓이죠? 그 다음 거 넘어가. 너 거짓이니? 참이니? 참 아니래. 아이씨. 너 참이니? 오케이. 참.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너 참이니? 오케이. 참이네. 그럼 뒤에 안 봐. 이거는 우리가 엑셀을 따져보는 건 아닌데 컴퓨터상에서는 조건을 만족할 때 일단 오화 조건에 걸려서 얘가 하나 만족됐잖아요. 그럼 뒤에 건 안 봐도 되잖아. 얘만 참이면 나머지는 상관없이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알겠지? 예.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써줘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한 항목의 점수가 70 미만이다라는 얘기는 5 안에다 써야 되는데 5 안에다가 개인별 계획서가 70보다 작다. 작품성이 70점보다 작다. 평점이 70점보다 작다. 라는 거. 이것이 된다는 얘기죠. 5 안에다가 써주면 70점 밑으로 떨어지느냐, 이 중에 하나라도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뒤에 거 안 보는 거죠. 그냥 탈락으로 가는 거죠. 근데 70점 밑으로 떨어졌냐? 너 70점 밑으로 떨어졌니? 아니. 70점 밑으로 떨어졌니? 아니. 너 70점 밑으로 떨어졌니? 아니.
얘 한 개도 안 떨어졌는데요? 아, 그러면 넌 통과. 그러면 넌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어 함수하고 엔드 함수 잘 나와요. 엔드 함수는 는 엔드 안에다가 조건 1, 조건 2, 조건 3 해갖고 쭉 나열하는데, 조건 모두가 참일 때 전체가 참이 된다.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전체는 거짓이 된다. 그게 엔드예요. 우리 커말 자격증 있잖아요. 커말 자격증. 커말 자격증은 이렇게 해요. 커말 자격증 필기시험 합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는 if 컴퓨터 일반 40점 이상, 스프레드시트 일반 다 써드려야지. 컴퓨터 일반 40점 이상, 스프레드시트 일반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이거를 다 만족을 해야, 이걸 다 만족해야 이 사람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기시험 여부를 이렇게 해요. 두 과목을 보는데 2급은 1급은 3과목이에요. 1급은 3과목이면 엑셀, 이제 컴퓨터 일반, 엑셀 일반, 액세스 일반. 그 3과목이 다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100점 환산을 했을 때. 그리고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게 과목과락 제도라 그래요. 과목과락 제도. 예를 들어서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을 봤다. 5과목 보는데 39점 하나 맞고 다 100점 맞았다. 땡. 40점이 넘어야 돼요. 한 과목이 다 40점 이상은 넘어야 돼요. 기능사는 과목과락 제도가 없습니다. 기능사는 없는데 워드, 커말, 비서 이런 상공회에서 하는 자격증은 과목과락 제도가 있어요. 오화는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일루 처리가 되는 거고, 엔드는 다 만족을 해야 그 다음에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답인데, 얘를 계획서라는 말은 여기 지금 보니까 B의 14번째 셀이네요. 그렇죠? 자, B의 14번째 셀 이렇게 쓰고, 작품성은 C의 14번째 셀이잖아요. 얘는 C의 14번째 셀 이렇게 쓰면 되고, 평점은 당연히 D의 14번째 셀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 어딜 가서 보시냐면은 112쪽에 중간에 보면 3번 설명 나와 있어요. if 계획서 작품성 평점의 점수 중 한 항목이라도 70점 미만이라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러면 탈락, 아니면 통과. 이거를 OR을 써가지고 하나씩 나열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수식을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이거를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치 않은 거라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뭐 써가면서 이렇게 쓰겠습니까? 책 읽어보세요 라고 하고 넘어가면 말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쓰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나열을 했잖아요. 이렇게 나열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키보드로 이거를 종에다 쓴 거를 컴퓨터로 키보드를 통해서 답란에다 기록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키보드를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는 if 가로 열고 논리식 참 거짓 두 개인데, 여기서 논리식은 이제 오화 함수를 써서 오화 함수 안에 써야 돼요. 이 오화 함수가 참이면 뭐라고요? 탈락.
아니면 뭐 통과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요 if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식만 이제 써주면 참일 경우 거질 경우 썼는데 이제 논리식이 이거죠. 첫 번째, 얘가 70보다 작다. 작품성이 70보다 작다. 그 다음에 평점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못 찍죠? 그땐 키보드로 그냥 옆으로 가면 돼요. 방향키로 옆으로 가면 밑에 거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여기를 찍으려고 봤더니 커서가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커서가 가고 나면 키보드로는 안 가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버려요. 여기서는요. 그럴 때는 위에 거나 아래 거를 선택하고 방향키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냥 키보드로 옆으로 가라고 하면 옆으로 갑니다. 커서가. 그럼 해결됐어요. 잠깐만. 아, 요거 70보다 작사를 안 썼네. 그렇지.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러면 통과 탈락이라는 건 뭐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탈락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다 70점 이상이니까 통과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if 함수를 만들어 내가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4번 문제 볼게요. 문제 4번은 기록에 대한 순위를 계산하여, 기록을 계산해라. 그러면 기록 계산하는 거는 랭크 함수를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그 외에는 공란으로 표시하시오. 무슨 함수? if 함수하고 랭크 함수를 사용하래. 랭크 함수. 그리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기록이 1이에요. 1이. 보통 우리 랭크 함수를 이용하면 큰 숫자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숫자가 1등을 해야 되니까 옵션이 더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쓸까요? 이걸 어떻게. if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는 if 조건식을 써서 이 조건이 참일 경우하고 조건이 거짓일 경우하고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을 뭐로 해야 돼요? 조건이 뭐로 해야 되냐고.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라도 항목이 10점 미만이면 탈락 아니면 통과라고 했으니까 이게 조건이라고 썼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조건을 뭐로 쓸 거냐 하는 거죠. 이거를 조건을. 이게 엑셀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산출해내지 못하면 if 함수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랭크는 또 언제 써야 될 것이며 앰퍼샌드는 언제 써야 될 거며 하는데, if 함수를 썼으니까 if 함수의 조건식이 뭐냐 하는 거죠. 뭐예요? 조건식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록에 대한 순위가 1등이라면 그럼 1등, 아니면 기록에 대한 순위가 2등이라면, 아니면 기록에 대한 순위가 3등이면 3등, 아니면 공란. 그럼 if가 경우에 지금 3개 하잖아요. 4개.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공란이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위가 1등이면, 순위가 1이면 1등이라고 하고, 아니면 if 또 순위가 2등이라면 2등이라고 하고, 또 if 순위가 3이라면, 왜 안 써져? 순위가 3이라면 3등이라고 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공란으로 처리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if가 3번 나오잖아. 이게 웬 난리냐고. 그럼 순위는 랭크 함수로 쓰면 되는데 이거 앰퍼샌드는 언제 써요? 앰퍼샌드는 아 등등등 있으니까 등등등. 그럼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아 여기다가 앰퍼샌드 써가지고 여기다 등 이렇게 등 이렇게 쓰고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등 쓰고 여기도 등 쓰고 이렇게 쓸 거라면 아 뭐하러 이렇게 찢어놓고 쓰냐고. 그냥 2등 쓰면 되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책을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책을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다. 아 별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예요. 순위가 3등 이하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1등, 2등, 3등 3개 물어봤으니까 3등 이하입니까? 그래. 그러면 뭐야? 각각의 순위를 출력하는 거야. 순위를.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근데 거기다 그냥 출력하기 뭐 하니까는 앰퍼샌드로 몇 등을 붙여주는 거지. 1이 나오면 1등이 되고 2가 나오면 2등이 되고 3이 나오면 3등이고 4등, 5등, 6등, 7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란. 이 공란 아닙니까? 공란? 이렇게 처리한다 이거지. 아까부터 깔끔하지 않아요? 만약에 10등까지 상을 주겠다. 10등까지 전체 참가자가 100명인지 10,000명인지 몰라도 10등까지는 상을 주겠다. 그러면 순위가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 10등까지니까 공란까지 11개잖아. 경우의 수가. 그럼 if가 10번 나오냐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잖아. 10등 이하입니까? 100명까지 상을 준다. 그러면 순위가 100등 이하입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를 순위가 3등 이하라는 말은 어떻게 쓰죠? 4등 미만이라고 써도 돼요. 이게 순위가 4등 미만이라고 써도 틀리진 않아요. 4등 미만이라고 써도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순위가 3등 이하라는 건 어떻게 쓰죠? 작가나 갖다 3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4보다 작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랭크 함수 쓸 줄 아니까 여기다 랭크 함수 쓰고 여기다 똑같은 랭크 함수 2번 쓰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여기다 순위를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 한번 제가 써보죠. 는 rank 괄호 열고 얘가 이 범위 내에서 컴마 오름차순이죠. 이번에는 오름차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순위가 나오는 거죠. 거꾸로. 아, 근데 잘못한 게 있죠? 요 녹색은 뭐예요? 전체잖아. 내게 아닌 남도 있잖아. 그렇죠? F4번키 누른다는 거. 이걸 안 눌러주면 보세요. 얘는 참조 영역이 이렇게 가잖아. 여기는 참조가 하나 밀리고 그 다음에 또 2개 밀리고 여기 또 3개 밀리고 이러는데 절대 참조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얘를 이제 써주면 항상 그 참조를 한다 이거지. 그럼 순위 구하는 함수가 요거니까 요게 순위 구하는 거니까 요것이 랭크는 너는 빼야죠. 요 랭크 함수가 여기 한번 들어가고 여기 한번 또 들어가야지. 순위가 3등 미만이라면 그 순위에 대해서 뒤에 몇 등 하고 출력해 줘야 되니까 랭크 함수가 2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순위가 2번 나왔으니까 그랬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1등, 2등, 3등 공란 경우의 수가 4개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겠지. 내가 직접 쓰라고 하면. 그런데 앰퍼선드 연산자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요 순위 함수가 요거 아닙니까? 여기 순위가 1입니까? 그러면 1등. 쓰라는 대로 다 썼잖아. 순위가 2등입니까? 2등. 순위가 3등입니까? 3등. 공란은 요렇게 쓰면 이게 틀린다? 아니야, 맞아. 결과 나오잖아요. 이렇게 써도 답이 나오고 이렇게 써도 답이 나와요. 길어서 그런 거지. 쓰라는 함수 다 썼잖아. if, rank, ampersand 다 썼잖아. 결과주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출제원이라면 이걸 틀리게 할 거라고? 큰일 나라고? 맞아.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다? 아리송해. 이거는 틀린 거는 아닌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100등까지 순위를 매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if를 100번을 쓸 거냐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결과로는 맞아요. 틀리진 않아요. 하라는 대로 다 썼잖아. 예. 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공란이니까 여기는 공란을 이렇게 써야 공란이 되겠고. 자, 이거를 여기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써보고 이렇게 쓴 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쓴 거하고 요렇게 쓴 거하고 요렇게 쓴 거하고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경우의 수가 똑같잖아. 그럼 이걸 보고 틀렸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답이 똑같은데. 이렇게 써도 맞아요. 이렇게 써도 맞는데 이렇게 쓰면 좀 너무 길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그리고 논리적이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그런 거지. 이것도 맞긴 맞아요. 이게 정답이지만 우리 책에는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113쪽. 순위가 3등 이하라면 그랬잖아. 책은 그렇게 썼잖아. 그럼 순위가 1등이라면 1등, 2등이라면 2등, 3등이라면 3등 해도 되잖아. 탑이 맞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책에다 써기가 좀 그래. 저라도 그렇게는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시험 문제에 대한 답으로는 틀린 거는 아니다. 더 힘들어. 이렇게 쓰기가 더 힘들 것 같아. 5번 문제는 잘 싫어하는 문제인데 그런 게 나왔어요. 왜 남의 체중 얘기는 하냐고.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판정을 표시하시오. C. 체중 빼기 가로 열고 신장 빼기 110을 계산한 값이 6 이상이면 비만 전에요. 그 다음에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미만이면 은 허약으로 처리한대요. 무슨 함수? if 함수를 사용하래. if 함수를 사용하래. 이렇게 돼 있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처리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비만, 표준, 허약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쓸 거에는 if 조건 1 참 거짓. 근데 거짓 대신에 또 if 조건 2 참 거짓.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건 1은 뭐죠? 요 체중의 값이 6 이상이면 이거죠? 6 이상이면 이거죠. 그게 요 조건이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된다? 비만이라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뭐죠? 6 미만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면 그랬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 여기는 표준이라고 하고, 표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if가 들어가야 되네. if 뭐라고? 체중에서 신장 계산할 값이 얼마이면 마이너스 5 미만이면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5 미만이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는 허약이라고 쓰래요. 그렇죠. 허약이라고 쓰라고 돼 있다고. 이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체중 마이너스 신장 백 마이너스 110에 계산한 값이, 계산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으니까 6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6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6 이상이라는 게 크거나 같다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6 이상입니까? 물어봤더니 아니래. 아니니까 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6 미만 중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 미만인 건 물어볼 필요 없는 겁니다.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만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임. 자, 수음양과 매길 때 어떻게 합니까? 90 이상입니까? 그러면 수고. 90 미만 80 이상입니까? 그럼 우죠. 우란 조건이 받으려면 90 미만 80 이상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90 이상입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요 해서 내려왔으니까 90 미만인 사람들만 가지고 하는 거죠.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6 미만이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6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래. 아니니까 6 미만이겠지. 안 그래도 6 미만인데 왜 6 미만을 또 물어보냐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떤 거예요? 마이너스 5 미만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마이너스 5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마이너스 5 미만이잖아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허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수미양과 매길 때 그랬잖아요. 60 이상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인데 60점 미만입니까? 안 물어봐도 가잖아. 어차피 나머지만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if를 안 물어봐요. 그럼 이게 수식이 된 거예요. 이게 수식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체중은 뭐냐면 D24고 D24가 되고, 신장은 C24가 되나요? 신장 C24 맞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주면 이 공식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6 이상입니까? 아니면 6 미만에서 마이너스 5 이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6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6 미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6 미만에 관한 조건은 안 써주고 마이너스 5 이상이라는 조건만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마이너스 5 이상이 물어봤는데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미만이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그거는 조건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허약 처리하면 된다. 우리 책에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써있나? 114페이지 보시면은 중간 위에 보면 그 표 위에 1번 신장과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도를 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라고 되는데, 밑에 수식을 보니까 6 이상입니까? 뭐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입니까? 그렇지도 않으면 허약입니다 막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 6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는 걸 안 물어본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6 이상입니까? 물어봤는데 아니기 때문에 6 미만이다. 6 미만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는 if 체중 빼기 가로 열고 신장 빼기 110 그렇죠? 얘가 6 이상입니까? 물어봐서 그러면 비만이고 다시 if 체중 빼기 가로 열고 신장 빼기 110 그것이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이 되는 거고 그렇지도 않으면 허약으로 처리한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조심스럽거든 이런 거.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이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요. 이거 문제 풀면서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안 낸다고. 가급적이면 이런 걸 내지 않고 이제 다른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내야지. 예. 뭐 주민등록번호 뭐 뒤에 보여준 이런 것도 요즘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는 거죠. 예. 기출01 문제 한번 볼까요? 기출01번 문제. 검색지수, 음란물지수, 게임지수를 이용해서 세 값의 평균, 각각 4 이상이고 평균이 7 이상이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커마자격증 필기시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각각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문제는 똑같은 거죠. 각각 4 이상이고 평균 7 이상이면 치료예방 아니면 주의 이렇게 이거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가장 높으면 최고가 아니면 최저가 아니면 공백 이건 if 두 번만 나오면 되고 맥스로 물어보고 미니멈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성별 코드 물어보는 것도 나와야 있고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 문제를 한번 엑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걸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각각이 4 이상이고 그랬어요. 각각이 4 이상이고 평균이 7 이상. 이 조건을 다 만족하래요. if 조건 참 거짓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 조건식이라고 하는 거는 예. 요것이 조건식이란 얘기죠. 요것이 조건식이란 얘기죠. 그러면 치료 요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은 주의라는 말을 써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얘는 and 안에다가 검색 지수가 4 이상 음란물 지수도 4 이상 게임 지수도 4 이상 그리고 평균이 7 이상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이게 조건이란 얘기죠. 이게 조건이란 얘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조건식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데 검색 지수는 어디로 가 있었냐면은 B의 세 번째네. 그렇죠? B의 세 번째고 얘는 C의 세 번째고 얘는 D의 세 번째고 얘는 에버레이지 B의 세 번째부터 D의 세 번째 이렇게 써야 되겠네. 그렇죠? 에버레이지를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답 나온 거예요. 이게 답 나온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종이에다 쓰는 거는 조립하는 퍼즐 맞춰서 조립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이제 키보드로 다 옮겨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if and 검색 지수가 4 이상 음란물 지수도 4 이상 게임 지수가 선택이 안 되니까 그냥 방향키로 움직이면 가죠. 그렇죠? 4 이상 그리고 에버레이지 이렇게 3개 블록 잡아서 얘가 7 이상 라는 4개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사람은 치료 요망 아니면 주의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키보드를 쓰는 것도 양이 많아요. 그렇죠? 양이 많은데 이거를 무작정 외워 쓸 수는 없으니까는 이렇게 쓰시는 수식 연습을 하셔가지고 조립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꾸준히 하셔야 돼요. 몰아서 못해요. 몰아서 못합니다. 예. 그냥 허겁지겁 해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얘는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2번. 문제 2번은 어떻게 하래요? 얘도 if죠? if. 조건식 물어보고요.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두 가지로 떨어지니까 여기서 조건식은 뭐죠? 가격이 가장 높으면 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요? 최고가라고 출력하래요. 아니면 또 물어봐야 되겠네. if 여기다 또 조건을 물어보고 참일 경우와 거짓 경우를 또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뭐다? 가격이 가장 뭐하면 낮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최저가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최저가. 이도 저도 아니면 뭐다? 공백 처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이 가장 높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백이야 뭐 따옴표 열고 닫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얘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i의 세 번째 셀을 가지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i의 세 번째 셀 네가 가장 크니 가장 최고가하고 가장 높으니? 라고 물어봐야지. 가격이 가장 낮다라는 건 누가? i의 세 번째 셀이 가장 가격이 낮으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가장 높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max하고 i3부터 어디? i의 9까지? 9까지죠? 그렇죠 여기야? i 9까지. 예. i 9까지 범위를 정해서 네가 이 범위 중에 최대값하고 같으니? 물어보는 거예요. 최대값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얘가 자동 채우기 해야 되니까 달러 표시가 찍혀야 되겠죠? 얘도 물어볼 거고 얘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이 범위가 나도 꼈지만 남도 끼잖아요. 그게 달러가 들어가야지. 그럼 여기는 가장 낮은 거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미니멈 써가지고 요거 쓰면 되지 뭐. 요걸 그대로 쓰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참 헷갈리는 거죠 이런 게. 경험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안 풀어보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많이 풀어보셔야 요령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우리 수학 시간에 뭐 응용 문제 내잖아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설명하면 뭐 척척척 풀겠는데 응용 문제 나오면 손을 못 잡겠다 이거야. 감을 못 잡겠다. 그러면 연습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말씀하세요. i가 아니라 h죠? 예. 제가 미친 짓을 한 거죠? 예, 맞아요. h예요, h. 비교라고 여기다 지금 쓰기 i의 3인데 우리는 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럼 이제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는 if max 누가? 네가 max랑 같으니 여기서부터 이거랑 같으니 그러면 최고가가 되는 거고 아니면 다시 if 네가 미니멈하고 가장 같으냐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최저가가 되고 그도 아니면 공란으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인데 얘는 이도 저도 아니니까 공란이고 최저가 최고가 나온 거지. 그렇죠. 마우스를 안 쓰고 키보드로 저는 쓰는 습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키보드 세대라고 해야 되나? 전 펀치카드 세대예요. 키보드도 중간에 나왔으니까.
PC는 뭐 당연히 키보드로 사용을 했고 마우스가 한참 있다가 나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마우스는 이제 멀리 떨어진 거 이렇게 클릭할 때는 좋지만 타이핑 할 때는 전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다 키보드로만 쓰죠. 길잖아요. 보시면 길잖아요. 이게 이거를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 하는 거지.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뭘까요? 주민등록번호가 어디 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주민등록번호 성별 코드는 이제는 대부분 알아요. 그렇죠? 1, 2, 3, 4, 5, 6, 7, 8, 9, 0 10개의 주민등록번호 성별 코드가 있잖아요. 18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9번과 0번을 쓰시고, 그리고 남자가 홀수가 남자, 짝수가 여자. 1900년대 태어난 남자, 여자는 1, 2번을 쓰고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3, 4번을 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5번, 6번, 7번, 8번을 쓰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고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근로자로 생활하시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화교로 생활하시는 분들, 화교, 대만계 화교나 중국계 화교들은 국적은 대만이나 중국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적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 여성, 결혼해서 이주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19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는 1번, 2번을 쓰지만 그분들은 여성이니까 6번을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7번, 8번을 쓰고 그 사람 국적을 취득하면 3번, 4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다도시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1900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5번, 6번으로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하셔가지고 국적 취득하셨잖아요. 2번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로버트 할리 이런 사람들은 국적이 미국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됐으니까 5번을 갖고 있다가 1번이 된 거고. 뭐 그렇게.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주민등록번호 C의 16번째 셀이죠. C의 16번째 셀인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8번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요거죠. 그렇죠? 얘가 숫자가 아니라 사실 문자예요. 근데 숫자가 따옴표 1, 2, 3, 4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문자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추수 가로 열고 MID C 16번째에 8번째 한 개를 잘라서 남, 여, 끝 이러면 되지. 요게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추수함수 쓰면 되지. 근데 이걸 어떻게 써라? if 함수로 쓰래야지. if 함수로 쓰래야지. if 함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럼 if 조건식 쓰고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두 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게 뭐죠? 이거죠. 이거. 이게 조건이죠. 1 또는 3이라는 게 조건이죠. 그럼 뭐래? 남자. 아니면 2 또는 4를 뭐라 물어봐. 1 또는 3 아니면 2 또는 4겠지. 그렇죠? 2 또는 3이냐 4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1 또는 3 물어봐서 그럼 나머지는 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2 또는 4 그러면 여로 하고 아니면 남으로 해도 되고. 이게 2 또는 4라고 쓰고 2 또는 4라고 하고 이거를 여로 하고 여기를 남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해하는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행정에 하다 보니까 홀수가 앞에 나온 숫자가 남자고 뒤에 나온 숫자 짝수가 여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예, 남녀, 여남 뭐 이렇게 표기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고 이래도 다 하고 저래도 돼요. 근데 문맥의 흐름대로 1 또는 3입니까?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2 또는 4냐고 물어보면 안 되느냐?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8번째 숫자라는 말은 아까 MID 함수를 써서
C 16번째, 8번째 산 글자가 반드시 요런 식으로 이제 3을 요거를 이제 나무로 고쳐놓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쓸 건데,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얘기인데, 또는 이라고 썼으니까 앞에다 오화 함수를 써서 얘를 컴마로 찍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1, 5와 또는 3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얘가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거는 2 또는 4라고 쓰고, 여기를 여라고 쓰고 여기를 남이라고 쓰면 뭐 상관없는 거니까 답은 똑같아요. 중요한 거, 이게 문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알려줬잖아. 이거를 그냥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MID 함수를 쓰게 통과를 하게 되면 문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편에다 조건을 물어봐야지, 그냥 1이라고 쓰면 이건 숫자 1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주민등록번호에 관련된 문제가 처리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 유형의 문제예요. 이제 징글징글해서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주민등록번호 성별 찾는 게 요 MID 함수 쓰기 참 좋거든요. MID 함수 쓰기 참 좋은 거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시험 문제는 추수함수 쓰란 말이 없으니까, 추수를 쓰면 수월하지 이게 뭐야, 이렇게 너무 복잡하잖아. 손이 덜 가게 만들어야지. 이건 추수함수로도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추수함수로도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문제, 짝수 홀수 판별하는 문제가 나왔네. 그렇죠? 짝수 홀수 는 MOD 여기 안 써져. MOD 가로 열고 M N, 이거는 M을 N으로 나누었을 때의 이 나머지를 계산한다. 그런데 그 나머지가 0이면 M은 N의 배수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구한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식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세대수의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 짝수는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홀수는 2의 배수가 아닌 다른 관계니까는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는 if MOD 세대수 2로 나누었을 때 얘가 0이면 짝수 아니면 홀수 이렇게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if 함수니까. if 조건 참 거짓인데 여기서 조건은 뭐다? 제가 중간 생략했어요. 짝수냐 물어보는 게 조건이죠. 그렇죠? 자, if 조건식 참 거짓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조건식이라는 것이 세대수의 숫자가 짝수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거고, 그러면 짝수라고 출력하고 아니면 홀수라고 출력하라고 한 거니까 제가 중간 생략하고 그냥 결과부터 맹긴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대수는 뭐다? H의 16번째네. 그렇죠? 그럼 이거는 H 16이 들어가면 되지.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필기시험에는 이상하게 나머지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서 16 잠깐만 한번 계산해 봐야지. 는 MOD 1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는데? 어떻게 해서? 몫이 얼마인데? 몫이 몰라. 이거 물어보더라고 필기시험에. 근데 이런 거로만 내면 못 풀겠는데 간단한 것들이 또 나오니까 맞다 틀리다가 나오더라고요. 필기시험에 이런 식으로 내요. 다음 중 맞는 걸 고르시오. 그럼 맞는 거 틀린 거 찾으면 되니까. 5번 문제는요 약간 특이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특이한 문제니까 잘 보세요. 는 if 조건식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이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조건식은 뭐예요? 가산점에 면접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점수의 평균값 이상이면 이거죠? 이게 조건식이죠? 참이면 뭐래? 합격이래. 아니면 뭐래? 불합격이래. 뭐 이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이제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지. 그럼 가산점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가산점은 이게 가산점이죠. 이 가산점이라는 것이 군대 여부가 필이면 3점 부여 아니면 없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필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if가 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if 안에 if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if를 써서 군대 여부가 필이면 3점을 부여하고 아니면 뭐다? 없은 거지. 없으니까 땡이지 뭐. 0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산점에다가 플러스 면접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점수 평균값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죠. 그렇죠?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니까 이렇게 써줘야지. 이렇게. 자, 보세요. 면접점수랑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얘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몇 점이다? 3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3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 평균이 얼마인데? 82야. 범위를 블럭을 잡고 밑에를 보니까 82거든? 그 얘는 83점이니까 합격이고 얘는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빵점이니까는 80이니까 땡이고 얘는 점수 자체가 84니까 합격이고 얘는 갔다 왔으니까 합격이고 얘는 합격이고 얘는 합격 얘는 갔다 와도 81이니까 불합격이고 얘는 불합격이고 이렇게 되겠죠. 문맥은 우리가 흐름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이제 다시 군대 여부가 는 필로 되어 있느냐 그럼 3점 부여라는 건 그냥 3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까 뭐라고 했죠? 없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필인지 물어볼 필요 없죠? 필이냐고 물어봐서 3 주고 아니면 0이니까 자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니까 면접 점수를 그냥 더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면접 점수의 평균값이니까 여기다 뭐가 들어간다? 에버레이지 면접 점수의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군대 여부는 뭐죠? B의 25번째네. B의 25번째가 되고 면접 점수는 뭐죠? C의 25번째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죠? 면접 점수들의 평균이니까 C의 25에서 32죠? C의 25에서 C의 32죠? 근데 얘는 달러가 들어가야죠?
달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는 if 또 if 야, 너 필이니? 필이면 3 아니면 빵 이거죠. 여기다가 뭐를 더하래? 면접 점수를 더했대. 이 값이 에버레이지 이 여기서 블록 못 잡으니까 밑에 잡아 올리면 돼요. 여기서 못 잡잖아요. 밑에서 잡아 올리면 되지. 이렇게 F4번. 그러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아까 우리 계산한 대로 불합격, 합격, 불합격. 맞네. 합 됐잖아요. 그렇죠. 뭐 책이야. 책에 설명은 잘 나와 있으니까 책에 수식 만드는 엑셀화 시키는 과정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얘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이제는 함수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또 쉬워. 또 빨리 지나가. 빨리 마우스를 클릭 드래그 이러면 답이 되니까 또 두 눈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연불지른 자, 커먼 2급 최종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합격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번 합격한 거 아니야. 이 사람 매번 책에 나와. 오래됐어요. 예. 장가 갔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자, 이제 분석 작업 들어갈 겁니다.